일부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행진은 지난주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폭락 기간 동안 8조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돈을 맡긴 투자자 가운데는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적지 않은데요. 정작 라더견 씨 역시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투자 설명회 들으셨는데 네. 설명회에서 기업 분석, 투자 방식 이런 설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다단계 수법과 좀 네. 비슷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이끌어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이 맡기는 돈을 내 노하우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운영했을 뿐이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라 씨가 운영했던 투자 컨설팅 업체가 있는데 그 밑에 영업 매매팀을 두고 투자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아왔다라는 지금 진술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예. 총 투자자가 1,000명 안팎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조직적으로 모으지 않았다면 사실 이루기 어려운 수치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단계 방식으로 어떻게 모았을 것인가. 다단계는 이 기존 회원에게 일정 정도 수당을 줍니다. 어떤 명목으로 수당을 주느냐. 예.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 일부를 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금융당국의 신고 없이 이루어지면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는 겁니다. 예. 실제로 주가 부양으로 일부 주식 종목 같은 경우에는 1,700%가 뜨기도 하고 했었는데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금융당국, 수사당국이 밝혀져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라 씨뿐 아니라 언론에 언급된 임창정 씨도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법적 잣대로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좀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임창정 씨도 다른 피해자들과 좀 유사하게 돈을 잃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부인과 본인의 계좌로 15억 원씩 1인 매매 형식으로 넘겼고 신분증도 주었는데 나중에 신용 매수까지 해서 80억이 넘는 이 빚이 나에게 떠안겨졌더라. 그동안에 어떤 설명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번 사태의 전형적인 피해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CFD의 어떤 파생 상품으로 활용한 이 피해가 확산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임창정 씨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모습. 그렇다면 혹시 불법성을 인지하고 이런 투자자 모집에 관여했다라고 판단을 받게 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범의 혐의 또한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정확한 조사가 좀 그렇습니다. 진행돼야겠지만요. 자, 그런데 오늘 라 씨 앞에 리포트도 보셨지만 다우키움그룹의 김익래 회장이 돈을 번 사람이다, 주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키움증권이 라 씨를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는데 지금 왜 이런 공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금융당국 피해자들은 라더견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판을 설계한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예. 건데요. 라더견 씨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하한가를 칠 때 아주 많이 매물로 내놓은 사람들이 있더라. 매도한 사람이 매도한 있다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예. 하면서 구체적으로 지목을 합니다. 다우데이터의 김익래 회장이 그랬고 서울가스의 김영민 회장이 이 폭락세를 주도한 인물들이다라고 직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사실 본인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측면도 있고 당사자들은 이 타이밍이 우연에 좀 맞았던 부분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매수세에 나선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물고 물리는 소송전,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엄청 많은데 지금 가해자와 주범은 지금 없는 셈입니다. 물론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피해를 본 사람들은 라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네. 또 다음 주에도 한 100여 명이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들은 지금 가장 급한 게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 가능합니까? 사실 피해자분들로서는 형사처벌보다도 내 돈을 찾는 걸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법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177조를 보면요. 시세조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이게 선언적 규정에 그친다는 게 사실 실무의 문제인 겁니다. 예. 실제로 이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실제로 내가 잃게 된 투자금을 되찾아온다거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송
최종적으로 실제로 집행까지 이어지거나 이런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인데요. 일단 주가 하락세에서 이 투자세를 같이 이끌었던 사기 일당들도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가져올 수 있는 자산 자체가 남아있지 않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른바 시드머니로 작용했던 부분까지도 몰수 추징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예.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환수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예. 자, 이번 사태의 핵심은 몇 년간 주가가 계속 올랐다는 겁니다. 자, 주가 조작 정황이 있었던 거고요. 자, 특별한 호재가 없이 몇몇 종목의 주가가 올랐는데 금융당국은 전혀 몰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금융당국이 상시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 감시 장치로 조회 공시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8개 이 주가가 굉장히 급락을 거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상 현상을 감지한 주식 그러니까 어떤 회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금융당국에서 조회 공시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그동안 오히려 뭐 SK나 뭐 유진, 하나증권 같은 곳에서는 이거 테마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예. 급등세를 계속 이어가는데 그 근거가 희박한 것 같다라는 좀 위험 요소를 계속 진단하기도 했거든요. 예. 또 이번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과정 중에 금융당국이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선제적인 대책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앞에 그래프를 보면 지금 저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주식이 오르고 있고 증권사에서도 약간의 경고를 줬는데 네.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못한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만약 이게 주가 의혹 사건이 실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주범으로 조사가 됐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은 지금 미국에 비해서는 좀 약합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 조작범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고 그것을 은닉한 이후에 이른바 3, 4년만 살고 내가 처벌을 다 감내하고 나오면은 내가 얻은 그 불법 자금으로 여생을 보내겠다. 이게 가능한 현재 구조 아니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본시장을 교란한 겁니다. 시장 질서를 굉장히 크게 훼손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종신형까지도 처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예. 그래서 시민단체들에서는 오히려 이런 주가 조작 세력들이 나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은 내가 책임질 부분이 없다라는 안이한 시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태 파장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